여러분, 미국 중앙은행 바로 연준이 금리를 내렸습니다. 경제를 살리려는 움직임인데 시장에서는 이거 너무 이른 도박 아니냐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거든요. 과연 올바른 결정이었을까요? 오늘 저랑 같이 이 슬라이드들을 보면서 연준의 결정 배경과 또 그걸 둘러싼 팽팽한 논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시간을 좀 돌려보면요. 지난 9월 17일이었어요. 연준이 기준금리를 0.25%포인트, 그러니까 25bp라고 하죠. 이걸 싹 내린 겁니다.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은 했거든요. 근데 바로 그 타이밍 때문에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이죠. 연준은 대체 왜 지금 금리를 내렸을까요?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걸까요? 그럼 먼저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한 공식적인 이유부터 한번 보죠. 이 결정 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. 연준이 꼭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숨어 있어요. 그러니까 연준은 법으로 딱 정해진 두 가지 목표, 이걸 이중책무라고 부르는데요. 이걸 동시에 해내야 하는 거예요. 하나는 물가 안정, 다른 하나는 최대 고용 유지. 정말이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처럼 이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죠. 그리고 이번 결정은 아주 명확했습니다. 연준이 무게추를 한쪽으로 확 기울였어요. 인플레이션 잡는 것보다는 고용시장 안정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둔 겁니다. 연준을 움직이게 만든 건 바로 이 숫자들입니다. 실업률이 실적 올랐고 특히 시장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치는 이 신규 일자리 수가 결정적이었죠. 심지어 지지난달 고용 수치까지 사실은 더 안 좋았다라면서 하향 조정되니까 이거 노동시장이 식고 있구나. 이 신호를 더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. 자, 그런데요. 모두가 연준 생각에 잘했다 하고 박수만 치는 건 아니에요. 지금부터는 금융 분석가들이 왜 이번 결정을 위험한 도박이라고까지 부르는지 그 반대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JP모건 분석가들이 한 말이 딱 이 비판의 핵심을 짚고 있는데요. 아직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금리를 내린다? 이거 자칫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. 이런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. 아니, 그럼 도대체 근거가 뭐냐? 왜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냐? 궁금하시죠? 비판론자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그들의 우려가 어디서 오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. 이 비판하는 사람들은요, 크게 세 가지 증거를 딱 들이밀면서 연준의 결정이 너무 섣불렀다, 이렇게 주장합니다.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.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이거. 시장의 기대 심리입니다. 보세요. 시장은 앞으로 1년 뒤, 심지어 5년 뒤에도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인 2%를 훌쩍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시장에서는 아직 인플레 안 끝났는데?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. 두 번째 근거는 테일러 준칙이라는 건데요. 이게 뭐냐면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지금 경제 상황에 딱 맞는 금리가 얼마일까? 이걸 계산해주는 공식 같은 거예요. 근데 이 공식대로라면 적정 금리는 4.75%거든요. 근데 실제 금리는 그것보다 훨씬 낮죠. 이미 지금 통화 정책이 경제를 부양하는 완화적인 상태라는 의미입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증거. 이 숫자 좀 보세요. 지금 금융 환경이 워낙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앞으로 1년 동안 GDP 성장률이 0.8%포인트나 더 높아질 거라고 해요. 그러니까 경제에 이미 쌩쌩하게 활력이 넘치는데 굳이 금리 인하라는 연료까지 더 부을 필요가 있냐, 이런 지적인 거죠. 사실 비판론자들이 그냥 데이터만 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. 연준의 판단, 그 자체를 믿지 못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연준의 최근 전적 때문이죠. 아니, 데이터 해석이야 좀 다를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연준의 판단 자체를 못 믿는 분위기가 된 걸까요? 그 답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있습니다. 네, 바로 2022년의 그 기억 때문이죠. 당시의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금방 사라질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잖아요.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. 이 엄청난 예측 실패가 연준의 신뢰도에 정말 큰 상처를 남긴 거고요. 그 불신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.
자, 그럼 정리해볼까요? 지금 연준의 상황을 보면요.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. 두 가지 서로 다른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. 네, 바로 이게 연준이 마주한 딜레마입니다. 이쪽으로 가도 문제, 저쪽으로 가도 문제인 상황인 거죠. 너무 늦게 금리를 내리면 일자리가 막 사라지는 경기 침체를 맞을 수 있고요. 반대로 너무 일찍 내리면 겨우 잡힐 듯했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확 살아나서 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. 연준은 일단 경기 침체라는 위험이 더 크다고 본 거예요. 그래서 선제적으로 움직인 거죠.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위험을 너무 가볍게 봤다고 말합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과연 어느 쪽의 위험이 우리 경제에 더 큰 위협이 될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.